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의 방향성을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수가 어떠한 형식으로 흘러갈 것이고 또 어떠한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두 종목이 코스닥을 지금 견인하면서 지금 시장에 어떤 2차 전지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구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피 종목 중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이러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 정지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먼저 이 시장에 지금 상승이 나왔던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의 특징은요, 수렴 이후 상승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3일 차트입니다. 3일 차트.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도 수렴 구간 이후 상승 돌파가 진행이 되었다. 다시 포스코 홀딩스 보통주도 마찬가지로 수렴 이후에 상승 돌파가 나갔다. 자, 그래서 제가 엘리엇 파동 강의 영상에서 사파 삼각 수렴을 설명드리면서 해당 종목들을 사례로서 5파동 상승이 나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최근 이제 멤버십 준비로 이것저것 좀 밀리게 되었는데요. 그중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될 강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먼저 사파의 규칙을 살펴보면 상승 임펄스, 상승 5파동에서 4파입니다. 자, 이러한 1, 2, 3, 4, 5에서 네 번째 파동의 규칙이나 또는 일반적인 경향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절대 규칙으로는 자, 1파와 4파는 중첩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오늘 건너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승 3파에 38.2%를 되돌리는 경우가 많다. 피보나치 되돌림 이야기입니다. 3파에 38.2%를 되돌리는 경우가 많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차트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2파동 조정으로 보는 구간은 저는 이 위치입니다. 2020년 4월경에 첫 번째 2파 조정이 급락 조정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3파 상승이 진행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 자리 수렴이 보이면서 첫 번째 대파동 삼각 수렴 ABCDE의 종결로 5파동 상승이 나가는 구간 가운데 다시 한번 삼각 수렴 이 자리를 원투로 짧게 주고 3파 치고 나간 다음 4파는 수렴 또는 불규칙 조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파동이 나가는 형태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자리 수렴 구간에서 상승이 나갔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상승 3파, 즉 4파동은 4번 파동은 상승 3파에 38.2%를 되돌리는 경우가 많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2파부터 3파까지 피보나치를 찍습니다. 자, 피보나치를 찍고요. 그래서 3파와 2파 대비 3파 상승분의 되돌림이 0.38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마찬가지로 4파의 종결 지점, 즉 A, B, C, D, E의 형태에서 마지막 종결 지점이 조정파동의 종결 지점이 0.382를 찍고 상승이 나갔다라는 점이죠. 자, 지금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4번 파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칙을 상당히 준수하였다. 상당히 적용이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파 이후 4파 수렴이 마무리된다면 남은 한 파동은 5파동 상승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5파 상승에 대한 크기가 3파 크기와 비례를 할 때 충분한 상승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꺾일 거였다면 이 자리 반등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 자, 그래서 원래는 빠질 거면 저도 여기서 A, B, C로, 그러니까 여기서 A, B, C로 쭉 빠졌어야 된다라고 봤는데,
첫 번째, 여기서 반등이 나갔기 때문에 5파동 절단이 아니라 5파동의 크기를 하나 완전히 줄여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 수렴 구간의 돌파 이후에 상승 5파, 즉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빨간색이 중파동이라고 한다면 회색은 소파동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소파동, 5파동 임펄스가 나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확률이 존재한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382 규칙, 즉 경향성으로 인해서 4파 이후 5파동 상승이 나가는 구간이라면 이제는 거의 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끝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전체 상승을 완전히 끝내는 그런 조정 국면 또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파동값 자체도 경우의 수가 이제 좀 나뉘기는 하는데, 여기가 전체가 5파가 연장으로 나가는 파동 패턴이라면 여기까지가 1파, 그리고 2파동 되면서 3파가 계속해서 조정 없이 우상향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이제 포모에 휩싸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3일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과나 가격의 등락이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승의 경로 안에도 다시 한번 등락이 존재합니다. 등락이 존재하면서 간다라는 점 간과하지 마시고 경우의 수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파동이 이제 끝이 난 것이냐, 아니면 한 파 더 남아서 전체를 1, 2, 3, 4, 5의 형태로 주느냐는 시간이 지나가야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자, 5파동의 위치에서는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상승 추세의 마지막 국면에서 5파동은 가장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는 것이 고점 시그널일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뭐 매집봉이다, 아니면 매수 거래량이 받쳐준다 등등의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대다수 종목들의 어떤 고점의 위치에서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요, 상회하는, 이 과거의 모든 거래량을 상회하는 아주 강한 매수세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고점이 돼버리는 거죠. 즉, 이 거래량은 개미 무덤입니다. 개미들이 고점에서 다 뛰어들어서 고점에 그냥 탈출도 못하고 그런 표현을 쓰죠. 피말리기, 씨를 말려버리는 형태로 긴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 거래량 자체는요, 사실 그렇게 크게 터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에코프로비엠의 차트 분석은 지금 3일 차트고요. 모든 주가를 여러분들 분석을 할 때에는 항상 월봉상의 추세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주 차트, 주봉상의 추세, 그 다음에 3일 차트, 날 차트, 4시간 차트 순으로 시간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이제 파고 들어야 되는 것이 정석이죠. 자, 이 부분은 전체 장기 관점이나 월봉상의 관점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파동의 의미에 대해서, 사파 위치에는 3파를 38.2% 되돌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2021년부터 증시의 하락을 초래했던 2022년 9월까지 달러 인덱스의 강한 우상향이 진행이 되면서 나스닥과 코스피 모두 최고점으로부터 조정이 나왔던 거죠. 디커플링입니다. 자, 그런데 달러 인덱스 최근 구간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 구간에서 증시에 반등이 나온 겁니다. 나스닥도 역시 랠리가 진행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 전체를 고점으로 부여한다면 최저점으로부터 상승 5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달러 인덱스 지금 보시면 최저점으로부터 5파, 0부터 5파까지 4파동이 0.38이 위치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방금 전과는 좀 다르죠. 방금 전 에코프로비엠에서는 3파와 4파를 비교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 상승 5파와 4파의 비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금 에코프로비엠 3파 위치에서 4파를 파악할 때, 즉 2에서 3을 찍고 4의 위치를 볼 때 0.38이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방금 전이고, 자, 지금 이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 3파와 2파의 위치를 찍게 되면요, 0.236 조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피보나치를 뒤덮어주는 그러한 반등이 나왔죠. 자, 이 경우에는 아주 정석적인 엘리엇 파동 5파에서 4파의 규칙 또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파동까지 올려서 임펄스의 시작점 대비 5파 상승에 대한 4파의 되돌림 비율을 보시면 다시 한번 0.38이죠. 0.38이.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엘리엇 파동에서는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황금 비율을 제가 표기를 해놓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기 있네요. 네, 사파는 충격 파동 전체를 황금 분할한다.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달러 인덱스에서는 매우 정석적인 황금 분할이 이 자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의 전체 5파동 상승이 끝이 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근거로서 더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5파동 위치에서 달러 인덱스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증시의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죠. 이것이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황금 분할이 4파동으로 황금 분할되고 전체 충격 파동이 4파동을 황금 분할하면서 동시에 3파와 2파 간의 비율 자체도 0.236에서 깔끔하게 찍어 주었다. 즉 이 경우에는 4파가 피보나치가 이중으로 적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월봉입니다. 월봉상의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월봉상 추세 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 여전히. 에코프로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거래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상회하는 강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거래량이 마치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거래량 자체는 나가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매수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파동값으로 볼 때도요, 첫 번째 원투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원투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이 구간이 세부 카운팅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뉠지언정 여기까지 3파라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 이후에 한 파동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차트는 이제 월봉상의 분석이기 때문에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요, 자, 오늘 내일부터 또는 8월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횡보나 기간 조정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거래량 수렴의 끝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 볼륨을 터뜨리면서 마지막 5파 상승으로 가격을 한 번 더 높이는 형태가 베스트라고 볼 수 있고, 가격의 매도가를 제시 드린다기보다는 전체 파동값 자체가 지금 추세가 아직 한 파동의 상승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3파동으로도 끊기 위해서는 여기서 1, 2 그리고 3, 4, 5를 보면서 3을 찍는 것이 정석이긴 한데요. 가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항상 보수적으로 좀 표현을 드리는 편입니다. 어찌되었든 기간 조정 이후에 한 파동의 상승이 남아있다. 또는 지금 거래량이나 어떤 월봉상의 카운팅 자체가 끝이 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5파동의 상승 카운팅이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이 종목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상승 추세가 또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해당 카운팅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이 해당 종목들이 강한 시장에 상승을 이어간다면 지금 지수 자체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수 분석을 진행을 할 때 개별주,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종목들의 독주로 지수 자체는 견인이 되지만 개별주들은 하락할 수 있는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오늘이 정확하게 적중이 되었던 구간이죠. 대다수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보여주면서 하락세를 보여주었지만 2차 전지 그리고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지수 자체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였었고, 지금 지수 자체의 향후 흐름 자체도
크게 추세가 꺾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면 자,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가 자, 지금 보셨던 이 차트는 전체가 3일 차트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연장으로 1, 2, 3, 4, 5로 가게 되면요. 이 자리가 1이 되고 2파에서 플랫 조정 그리고 고점이 3파 되면서 4, 5로 향후 3년 및 4년 동안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는 카운팅이 이 카운팅이 바로 이 카운팅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공통 상승이죠. 1년의 조정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3파동의 상승으로 가거나 즉 여기서 1, 2, 3, 4, 5 또는 3, 4, 5로 한파동의 공통 상승으로 진행이 되거나 추가 한파가 더 나간다면은 이러한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5파동은 몰라도 3까지는 공통 상승이 나갈 수 있다 라는 표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까지 이 추세가 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단기적인 소파동 자체는 조정이 나올 위치다. 그러니까 이 장단기 관점과 단기 관점과 중기적인 또는 장투 1년 및 2년 이상의 어떤 매매 전략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5파동이 끝이 나가는 것이라면 조정파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상승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가 한 2년 이후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부분은 좀 별도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자리도 좀 멀기 때문에 그 전에 차라리 이런 일봉의 시작점 위치가 깨진다면 곧바로 매도 포지션 잠깐 익절을 하신다거나 평단이 낮으신 분들과는 좀 별개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 지금 3일 차트 상으로 지금 음봉이 출현을 하긴 했지만 이것 자체로는 이 추세 자체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스닥은 추가 상승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지금 중장기 이평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배열을 그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음봉입니다. 자, 추세 자체가 꺾이는 것은 아니고 자, 오늘 아랫골이 달렸죠. 아랫골이 달린 이후로 내일부터 양봉 스타트 하게 된다면 상승, 급락, 다시 계단식 상승, 급락, 다시 상승, 계단식 상승, 급락. 보시면 상승, 급락, 상승, 급락이죠. 마찬가지로 나올 때가 되었던 위치에서 나왔던 조정파동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 정배열, 이평선 뒤덮어주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3일 차트상으로 지금 정배열 그리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시는 유리합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증시는 유리하고 월봉상의 추세가 아직은 양봉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호재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좋지 않다. 왜냐면요,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유한 사람들 이외에는 계좌 상태가 아마 좋지 않으실 겁니다. 2차 전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운팅 값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면 시총이 늘어나는 형태로 지수 자체도 상승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런 표현들을 쓰시죠. 내 계좌는 왜 거꾸로 가냐? 라는 표현들 주변에서도 종종 듣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가 죽어야겠죠. 반대로 2차 전지가 죽지 않으면 2차 전지만 올라가거나 관련주들, 배터리 등등 전기차, 뭐 다들 잘 아시죠? 반도체 그런 종목들만 올라가면서 시총이 높은 종목들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시총이 낮거나 테마에서 소외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저점을 깨는 형태로 상당히 괴상한 형상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수의 상승이 개별주의 상승을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조금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엔과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들은 따로 영상을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중단기, 즉 장기 추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1년 이상의 우상향을 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오파동, 소파동 오파가 모두 나왔을 수 있다. 조정파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갈 수 있으므로 단기 고점 시그널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상 제가 영상을 한 3일 전에 미리 올려드렸었어야 합니다. 지난번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부분은 바로 사파동의 규칙 또는 경향성, 이것을 우리가 가장 유의미하게 종목의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